자, 일단 오늘 이제 상하함수 활용하기 전에 배워야 될 내용들,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을 몇 가지를 한번 이제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원주각이라는 녀석이에요. 원주각. 자, 원주각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원이 있으면은 원 위에 두 점을 잡아, 이렇게 원 위에 두 점을 잡아가지고 요렇게 호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호를 하나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호에 대해서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호의 양끝까지 이렇게 선을 이어주고 요 각을 쟀을 때 요 각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이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 이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원 위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이 호의 양끝점과 이렇게 이었어. 그래서 이 원의 둘레를 우리가 두 글자로 한자로 원주라 그러거든. 원주라 그래요. 원주가 뭐냐면 원의 둘레라는 뜻이야. 그 원의 둘레 위에 원주 위에다가 한 점을 잡아가지고 호의 양끝이랑 이은 요 각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주각이라 그래요. 요걸 이제 원주각이라 그러는데, 자, 이 원주각은 중심각과 항상 어떤 관계가 있다고 배웠냐면은 중심각의 반이 원주각이다, 또는 원주각의 두 배가 중심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죠? 이렇게 배웠고, 자, 이 원주각은 이 점피를 원주 위에만 있으면은 어디다가 잡아도 각의 크기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점피를 여기다가 잡아가지고 요렇게 이어줘도 요 각은 여전히 뭐야? 세타가 되는 거야. 중심각의 반이 됩니다. 여기다 잡아서 이어줘도 요각의 크기는 뭐예요? 항상 세타가 돼요. 자, 이 성질에 대한 증명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는데, 증명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고등학교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성질은 여러분들 다 기억나죠?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다라는 성질, 이 성질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을 조금 특별하게 써먹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고 하니까 바로 반원이에요. 반원. 자, 밑에다가 하나 그려놨는데, 반원이면은 여기 이제 원의 지름을 하나 이렇게 쫙 그으면 원이 딱 반토막 날 거 아니야, 그지? 반토막 났을 때, 자, 그럼 요 반원에 대한 호, 요 호 AB, 요 반원에 대한 호의 중심각은 몇 도가 돼요? 180도가 되죠, 그죠? 자, 그럼 이 호의 양끝점과 그 다음에 원주 위에 한 점을 찍어가지고 만든 원주각의 크기는 반드시 뭐가 되겠어? 180도의 반인 90도가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반원을 내가 생각했을 때, 요 반원만 생각했을 때 반원 위에 한 점을 잡아가지고 지름의 양끝이랑 이어주면 얘는 무조건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점피를 여기다가 잡아서 이렇게 이어줘도 얘도 몇 도가 돼요? 90도가 되고, 점피를 여기다가 잡아가지고 요렇게 이어줘도 요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요렇게 이제 알아두면 되고요.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떤 말로 배웠냐면은 요렇게도 배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다?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는데, 그 원에서 이 빗변은 항상 뭐가 되는 거야? 그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고, 그 외접원의 지름의 가운데 점, 중점이 뭐가 된다? 바로 원의 중심이 된다. 그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외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이런 성질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냐? 이 성질을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삼각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삼각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학교 때도 배웠던 삼각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때 규칙부터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삼각형을 이제 그려놓고 점을 표시할 때는 꼭지점은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를 해줍니다. 알파벳 대문자로 표시해주고요. 알파벳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줘요.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잡았으면은 B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C는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알파벳 순서대로 적어주고, 꼭지점에 마주보는 변을 그 변에 해당되는 문자의 소문자로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문자 A라는 꼭지점이면 요 점에 마주보는 요 변을 이제 요 변이 뭐가 되는 거야? 소문자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B에 마주보는 게 변 B, 그 다음에 각 C에 마주보는 게 변 C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삼각형을 항상 그려줍니다. 알겠죠? 삼각형을 그린 약속이에요, 약속.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놨고, 자, 근데 여기 각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비를 정의를 해주면, 자, 사인 세타. 자, 세타를 요 각비로 잡아서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C분의 B가 되겠죠. 그죠? 얘는 C분의 B. 코사인 값은 C분의 A.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은 A분의 B.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있는데 자 요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야. 요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요걸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A랑 B가 삼각비로 어떻게 표현될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잘 봐야 되는 내용인데 자 그럼 A라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이 C라는 빗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 코사인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양변에 C를 곱해주면 A는 C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먼저 삼각비를 쓴 다음에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길이를 보고 이 A란 길이는 C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녀석이구나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B라는 녀석은 C로 표현했을 때 C에다가 뭘 곱해준 거야? 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구나. 따라서 B는 C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해준 거구나. 요렇게 바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B는 또 다른 표현법이 있는데 요거분의 요게 탄젠트잖아, 그지? 탄젠트니까 그럼 B라는 녀석은 A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한 녀석으로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구나. 요거요. 그래서 B라는 녀석은 C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과 A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요. 앞으로는 요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유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림을 보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바로 쓸 수 있게 연습 좀 해놓자. 요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각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뭐 사인이나 코사인에 여기 이제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막 복잡한 각을 변형시킨 걸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는데 안 배운 사람은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자, 보각 공식. 이 보각이란 녀석은 무슨 뜻이냐면 180도가 되도록 보충해주는 각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좌표평면이 이렇게인데 자 요만큼의 각이 세타라고 됐어. 그러면은 여기 180도 빼기 세타 요 나머지에 해당되는 각 요걸 이제 뭐라고 한다? 보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더해서 180도가 되는 두 개의 각 사이에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 보각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보각 관계 있는 각이 뭐 60도랑 120도 이런 게 이제 보각 관계 있는 거고요. 더해서 180도 되죠. 또는 뭐 45도랑 135도 또는 30도랑 150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서로 무슨 관계야? 보각 관계에 있는 각들이야. 자 이런 보각 관계에 있는 각들은 삼각비도 예쁘게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표현되는 거니까 사인 180도 빼기 x도는 사인 x도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180도 빼기 x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x도랑 똑같아요. 알겠죠? 네,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보각 공식 요거 두 개는 우리가 반드시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또는 이제 우리가 라디안 단위를 배웠으니까 180도를 라디안 단위로 고쳐주면 뭐예요? 파이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 또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인 120도는 사인 180도 빼기 60도니까 그러면은 요 보각 공식에서 x가 들어갈 자리 60이 들어가면 되니까 사인 120도의 값은 뭐랑 똑같겠구나? 사인 60도의 값이랑 똑같겠구나. 그래서 사인 60도의 값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사인 120도의 값도 2분의 루트 3이겠네. 요렇게 이제 써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다른 공식들은 좀 까먹어도 요 보각 공식 두 개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이번 단원에서 필요한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연습할 수 있게 선생님이 문제 4개를 내놨어요. 자 한번 답을 한번 내볼까요? 코사인 150도, 사인 135도, 사인 150도, 코사인 120도 요 4개의 값을 보각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한번 답을 내봅시다. 여기 얼마가 될까요? 한 명씩 대답해볼까? 자 그럼 승현이부터 코사인 150도는 뭐랑 똑같겠어요? 그럼 공식에 따르면 요 보각 공식 이 보각 공식은 보통 언제 쓰는 거 아니면 둔각을 예각으로 바꿀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각의 삼각비를 알잖아, 그지? 90도를 넘어가는 각을 90도보다 작은 각으로 고칠 때 이제 써주는 거거든. 자, 코사인 150도는 보각 공식에 따르면 얘는 뭐랑 똑같지? 마이너스 코사인. 그렇지, 요 공식을 써주면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30도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30도의 값은 얼마예요? 왜 이걸 몰라? 이거는 나와야지. 이거 모르면 선생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벌금 매긴다 그러지 않나? 벌금 100원. 자, 지연아. 코사인 30도의 값 얼마? 큰일 났네. 소연아. 코사인 30도의 값? 2분의 루트 3. 에이, 여러분들. 자, 저기 책 앞에 좀 넘겨봅시다. 선생님이 분명없이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거기 106쪽에다 표로 필기를 해두라고 아마 선생님이 했을 거예요. 106쪽에 표로 다 필기돼 있죠? 106쪽 펼쳐보세요. 다 표로 필기돼 있죠? 안 적어놓은 사람이나 한번 검사 한번 해보자. 106쪽에
있고, 표 있고, 표 있고, 표 있고, 표 있고 다 적어놨네.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예, 외워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코사인 150도의 값은 얼마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훈아, 사인 135도는 얼마겠어요, 답이? 사인 45도랑 똑같죠? 사인 45도의 값은 얼마야? 2분의 루트 2. 예, 잘했습니다. 자, 서연아, 사인 150도는 그럼 뭐랑 똑같을까? 사인 30도랑 똑같아요. 사인 30도의 값은 얼마? 2분의 1. 예. 자, 다시 승현아, 코사인 120도의 값은 뭐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코사인 60.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자, 그럼 지연아, 코사인 60도의 값은 얼마? 코사인 60도, 지연 양. 그 표 보세요, 표. 까먹었으면 표를 보고 빨리 대답해 봅시다. 자, 코사인 60도의 값은 얼마?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이죠. 그죠? 네, 따라서 코사인 120도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이걸 외우지 말고요. 여러분들 전에 선생님이 이거 요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값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림 그려줬잖아. 자, 60도나 30도나 60도 나오는 녀석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30도,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그려준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이 세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거 가지고 삼각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걸 떠올릴 수 있게 연습을 해놔야 된다. 만약에 이 값을 안 외워놨으면은 이걸 머릿속으로 떠올리던가 아니면 그림을 빨리 그리던가 해가지고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코사인 60도다. 그럼 여기 60도에 대한 코사인 값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 단순히 외우는 게 잘 안 되면은 항상 우리는 요 특수각이 있는 직각삼각형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요걸 생각해서라도 답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 거기 지금 선생님이 몇 페이지에 필기를 좀 해두라 그랬죠? 137쪽이나 138쪽 빈칸에다가 필기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138쪽은 좀 좁으니까 137쪽에다 좀 더 필기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필기 한번 하면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선생님이 뭘 설명했구나 하고 좀 잘 봐두도록 합시다.